is Dragon Lake. 안녕하세요. 21세기 유망직업 비디오 아티스트 용호수입니다. 지금 하는 튜토리얼은 제가 앞으로 튜토리얼을 줄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은퇴 전에 정리해드리는 시리즈 중에 하나로서 파이널 컷을 반나절 만에 정복해보는 그런 클래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의 시리즈로서 다음 영상에서는 다빈치 리졸브를 반나절 만에 정복해보는 그런 튜토리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클래스를 보기 전에 이쪽에 나오는 영상을 보시면은 오늘 영상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널 컷이라는 영상 시퀀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이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임포팅 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가 곁들여서 파일 정리하는 법을 잠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퀀싱 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엑스포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영상 시퀀서들은 할 수 있는 본질적인 기능들이 있어요.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영상 언어로서 적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영상 시퀀서를 잘 다루는 사람은 우리가 편집자라고 하고요. 자신의 생각을 감성적으로든 논리적으로든 잘 말하게 되면은 우리는 작가라고 하고요. 작가적인 생각을 말함에 있어서 영상이라는 매체를 활용하면은 우리는 비디오 아티스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파이널 컷이라는 영상 시퀀서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널 컷 X의 특징, 파이널 컷 프로 X의 첫 번째 특징, 영상 시퀀싱의 본질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충실하다. 자르고 붙이고 음악 넣고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맥 디바이스에서만 구동된다는 것. 그래서 세 번째로 같은 애플에서 만들다 보니까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 빠르고 가볍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필름 메이커들이 선호하는 시퀀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용자 친화적 직관성이에요. 굳이 꼭 배우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것들만 알고 있다면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해보면은 됩니다. 이따가 시퀀싱 파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마그네틱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스토리텔링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영화, 다큐멘터리 등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실제로 영화 촬영장 필드에서 가편집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시퀀서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직관적이고 가볍고 본질에 충실한 대신 정밀하고 세밀한 영상 가공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점, 이게 마지막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컷 프로 X는 이렇게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상 시퀀서입니다. 본격적으로 임포팅하고 시퀀싱하고 엑스포트를 하기 전에 두 번째는 파이널 컷이 사용하는 파일링 시스템의 위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계라고 하면은 하이어라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흩어져 있다 보니까 알기가 힘든데 내가 어떤 영상 작업 한 단위를 하게 될 때 대부분 하나의 라이브러리에서 끝납니다. 파이널 컷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파일링의 묶음이 라이브러리예요.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를 윈도우즈의 익스플로어에 해당하는 맥에 들어있는 파인더라는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보면 이 라이브러리는 번들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컷으로 만들어진 영상 묶음은 FCP 번들, 그러니까 파이널 컷 프로 번들 이라는 확장자를 가진 하나의 파일로 존재하게 됩니다. 라이브러리가 곧 번들인데 라이브러리는 영상을 실제로 제작하는 측면에서는 라이브러리라고 하고요. 이것을 저장하는 측면에서는 파이널 컷 번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이널 컷이 다른 시퀀싱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저장도 굉장히 직관적인데요. 이 번들이라는 파일 하나 안에 모든 소스들이 다 들어갑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곳에 후티지를 저장할 수도 있지만 파이널 컷이 권장하는 기본적 방식은 파이널 컷 번들 파일 안에 저장하는 것이고 저 또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촬영해온 것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 봐온 것들, 이런 것들이 번들이라는 파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 번들만 복사해서 옮기면은 다른 맥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외장 SSD 같은 데다가 저장을 하면은 이 맥에서도 되고 저 맥에서도 되고, 프리미어 프로 사용자들은 익스플로어나 맥의 파인더를 이용해서 파일을 정리를 해줘야 제대로 보관이 가능한데, 프리미어 프로도 프로그램 내부에서 파일을 정리하는 기능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용자가 저장된 파일을 익스플로어나 파인더로 열람합니다. 파이널 컷은 애초에 정리와 분류 자체를 파이널 컷 안에서 다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한 게 파일을 저장하는 측면에서의 위계이고요. 그 다음에는 파이널 컷 내부의 파일링 위계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잠깐 그렇구나 하고 듣고 넘기면 됩니다. 이따가 실제로 편집을 할 때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제일 큰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 밑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보통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는 하나의 이벤트 선에서 정리가 보통 끝나요.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는 씬별로 묶어서 이벤트를 따로 관리를 해요. 그리고 이 이벤트 안에서는 우리가 촬영한 후티지와 소스들의 키워드를 부여해서 내가 원하는 소스들만 모아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콜렉션을 통해서 자동 분류를 해주기도 합니다. 스마트 콜렉션이 특히나 편해요. 이 외에 폴더를 그 밑에 만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바로 우리가 시퀀싱을 하는 영상이라는 요리를 만드는 조리대입니다. 라이브러리가 있고 이벤트가 있고, 이 이벤트에 바로 프로젝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프로젝트에 키워드를 달아서 콜렉션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거지만 나중에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들으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라이브러리가 있고 이벤트가 있고 그 밑에 영상 파일이 들어가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해 주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노트북을 열어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로 편집을 하면 제가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틀어지죠? 그러니까 조명도 살짝 바꿀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녀석을 편집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임포트, 시퀀싱, 엑스포트 이 3단계로 나눠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것들만,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단축키만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내가 왜 이걸 어려워했나 하실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 덕분에. 파이널 컷 프로를 실행하게 되면은 가장 최근에 작업했던 게 기본적으로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업하고 있던 영상 시퀀싱 강의라고 돼 있는 거, 이게 이제 1강, 2강 뭐 이렇게 뜨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파일링 시스템의 위계, 하이어바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녀석이 라이브러리고, 이 녀석들이 이벤트고요. 이 녀석들이 키워드 콜렉션이고, 이 키워드 콜렉션 안에 이런 파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들은 전부 다 장수 돌침대에 비해서 별이 하나 모자란 이런 아이콘을 가진 파이널 컷 번들 파일 안에 모든 파일이 여기 안에 다 저장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이 제가 파이널 컷으로 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켜놓는 레이아웃인데요. 파이널 컷을 최초에 실행하는 것부터 하기 전에 요리를 할 때도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에 뭐가 갖춰져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시작을 해야 헷갈리지 않고 요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파이널 컷의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S자를 그리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들은 다른 소프트웨어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이고요. 이 버튼은 미디어 임포트 상태 창을 띄우는 버튼이고요. 이 버튼은 키워드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백그라운드 텍스트라고 해서 파이널 컷이 백그라운드에서 하고 있는 렌더링 작업이나 트랜스코딩 작업 등등 작업 상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프레임 IO라고 해서 다른 에디터들과 협업을 할 때 사용하는 파이널 컷 플러그인 버튼입니다. 혼자서 작업을 한다면 쓸 일이 없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좌측 상단에 있는 브라우저 탭을 가리거나 보여줄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이쪽 버튼은 하단에 있는 타임라인을 없애거나 보여주거나 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이쪽 버튼은 우측 상단에 있는 인스펙터를 끄거나 켜거나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영상 시퀀싱을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영상을 공유할 때 사용하는 쉐어 버튼입니다. 눌러보시면 영상 공유 및 출력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은 브라우징 탭인데요. 이쪽에서 내가 임포팅한 영상들과 소스들에 대해서 브라우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로직 프로에서 내가 작곡한 거나 아이튠즈에서 내가 재생했던 거 또는 파이널 컷 내장으로 들어있는 효과음들에 대해서 브라우징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타이틀과 제너레이터 이 두 가지 효과들에 대해서 브라우징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보통 돈 주고 산 프리셋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소스 모니터인데요. 브라우저에서 내가 선택한 영상 소스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내가 작업하고 있는 클립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니터입니다. 여기서는 뷰어의 확대 비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모니터를 어떻게 볼지, 레이아웃 등등 해서 기타 효과들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쪽 버튼은 영상 클립을 변형하거나 크롭하거나 왜곡하거나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영상이나 사운드에 대해서 자동으로 보정을 해주는 그런 효과들을 모아놓은 곳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영상 클립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곳인데 클립을 선택하면은 활성화가 되고 영상 클립의 속도와 역재생 이런 것들에 관한 효과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 지금 내가 시퀀스에서 몇 초대에 있는지, 시간, 분, 초, 프레임, 그리고 이쪽은 오디오 모니터라고 해서 이거를 눌러보면은 알 수 있다시피 이쪽에 오디오 모니터를 켜고 끄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전체 화면으로 이 모니터를 보여주는데 누름과 동시에 알아서 재생이 된다는 점. 영상 시퀀싱의 본질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충실하다. 자, 무슨 기능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쪽은 인스펙터라고 해서요. 타이틀, 텍스트, 영상, 음성 등등 효과를 주기 위한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측 상단에는 인스펙터들이 모아져 있고요. 그리고 이 인덱스에서는 시퀀스에서 사용된 클립, 태그, 내가 부여한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찾아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인덱스라는 색인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브라우저에서 내가 소스를 가져올 때 어떤 방식으로 시퀀스에다가 불러올 것인지를 담당하는 버튼들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내가 브라우저에서 영상을 시퀀스로 가져올 때 영상하고 소리 둘 다 가져올 거냐, 영상만 가져올 거냐, 소리만 가져올 거냐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파이널 컷이 주방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칼, 국자, 집게, 가위 이런 것들을 걸어놓은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도구를 골라서 시퀀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총 길이, 지금 편집 중이라서 2시간 2분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실시간 스크러빙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선택해주는 버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마우스가 가는 대로 실시간으로 영상을 디코딩해서 보여주고요. 이거를 끄면은 실시간 스크러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실시간 스크러빙을 할 때 소리가 날 거냐 안 날 거냐, 그래서 이 녀석을 켜줄 때만 활성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다 활성화하면은 스크러빙을 할 때 소리까지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솔로 기능인데요. 제가 클립을 선택하고 이 녀석을 누르면은 제가 선택한 클립의 오디오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냅핑 기능이라고 해서 켜주게 되면은 클립이 잘린 부분에 딱딱 맞춰서 타임 인디케이터를 놓을 수 있는, 드래그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능을 켜놓으면은 이렇게 노란색 선이 보이면서 딱딱 스냅핑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타임라인의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파이널 컷의 비디오 이펙트와 오디오 이펙트에 대해서 브라우징 할 수 있는 이펙트 탭을 띄워주는 버튼입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효과를 브라우징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버튼은 트랜지션에 대해서 브라우징 할 수 있는 트랜지션 탭을 보여주는 버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맨 밑에 있는 이 공간이 메인으로 시퀀싱 작업을 하는 타임라인 탭입니다. 파이널 컷 프로를 종료를 하고 애초에 처음부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파이널 컷 프로를 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전에 작업했던 것들이 자동으로 뜨게 되는데, 이전에 작업했던 라이브러리를 닫아주면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파이널 컷을 구매하시고 처음 키셨다면은 언타이틀드 라이브러리가 자동적으로 생성돼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걸 닫아주시고 따라하면 되겠죠?
여기서 오픈 라이브러리 이쪽을 클릭해 줍니다. 제가 예전에 작업했던 것들이 이렇게 뜨는데 처음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New를 눌러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Workspace라는 외장 SSD에다가 다 이렇게 넣어놓고 사용을 하는데 제가 하는 방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날짜가 2019년 9월 4일 강의 이런 식으로 치고 해준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뭐 파이널 컷 강의 이런 식으로 파이널 컷 번들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아까 라이브러리 바로 아래에 있던 이 이벤트가 생기는데요. 이 이벤트 표시가 별이죠. 파이널 컷 번들이 이렇게 생긴 이유도 이벤트들을 모아놓은 게 파이널 컷 번들이고 그게 라이브러리다 이 뜻입니다. 지금 12시가 넘어가지고 자동으로 2019년 9월 5일 지금 날짜로 이벤트가 생겼는데 요거는 한번 클릭하고 가볍게 한 번 더 클릭해서 이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뭐 강의 이런 식으로요. 보통 영화에서는 씬별로 다른 이벤트를 써요. 내 생각을 담은 짧은 영상 에세이를 만드는 데는 보통 이벤트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임포트 미디어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창이 뜨는데 파이널 컷은 기본적으로 이 SD 카드를 꼽기만 하면은 알아서 켜줘요. 임포트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아래쪽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똑같은 임포트 창이 뜨게 됩니다. 요거는 기존의 SD카드에 있던 거고 아까 촬영한 게 요건데 클릭하고 임포트 셀렉티드를 하면 되는데 어떤 이벤트 안에 넣을 것인지 정할 수 있어요.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파이널 컷 번들이라는 파일 안에다가 집어넣는 게 이제 copy to library인데 저는 라이브러리 안에다가 다 복사를 하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프리미어 프로에 익숙하시면은 Leave Files in Place를 선택하면은 라이브러리 안으로 파일을 옮기지 않고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오늘 영상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지나친 디테일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Import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방금 찍었던 게 임포트 돼요. 이렇게 임포팅 된 거를 내가 보기 편하게 만들 수 있어야겠죠? 간단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크기를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모 한 칸 한 칸마다가 30초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1분으로 해주게 되면은 이거 한 칸 1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스크롤 하게 되면은 1분 동안의 내용을 스크럽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시퀀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시퀀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후티지를 넣고 찾아가지고 영상을 편집하는데 파이널 컷은 여기 자체에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스크럽해서 좀 키울게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찍어놓은 후티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계 모양은 아까 SD카드에서 파이널 컷 번들 안으로 복사하기를 우리가 선택했잖아요. 지금 복사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25% 정도 됐죠? 이 녀석을 클릭하시면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백그라운드 태스크라 그래서 파이널 컷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여주는 창인데요. 미디어 임포팅을 28% 끝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완성해서 엑스포트 할 때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렌더링 창에서 보면 되겠죠? 그리고 파이널 컷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겪는 고충이 뭐냐면은 파일 사이즈가 너무 커지는데요? 제가 찍은 건 이것밖에 아닌데 너무 파일이 커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설정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백그라운드 렌더를 꺼주셔야 되고 그리고 Optimized Media for Multicam Clips 또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그리고 임포트 탭으로 가셔서 임포트 할 때 트랜스코딩을 다 언체크 해주셔야 됩니다. 트랜스코딩을 하는 경우는 컴퓨터의 사양이 좋지 않을 때 카메라에서 찍은 파일을 애플 전용 프로레즈 코덱으로 바꿔주는 건데요. 용량이 엄청 커져요. 옵티마이즈 미디어를 쓰면. 그리고 이 프록시 미디어를 써도 용량이 커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사양 이상의 맥북을 쓰신다면 굳이 체크를 하실 필요가 없고 요즘에는 심지어 맥북 에어에서도 4K 영상 편집이 바로 가능합니다. 근데 버벅거린다 그러면은 이 트랜스코딩에 관련한 영상만 따로 유튜브에서 찾아보셔도 되고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임포팅이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죠? 만약에 내가 찍은 영상들이 여러 개면 어떡할까요? 분류를 해주고 싶다. 제가 빠르게 후티지를 요거하고 이렇게 임포트를 해봤는데요. 내가 말하는 것들 그리고
기타 영상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키워드 콜렉션입니다. 자, 키워드 콜렉션을 켜볼게요. 여기다가 카메라 앵글이 정면이라는 의미에서 프론트, 그리고 키워드 콜렉션 하나 더 만들어서 B-roll, 네, 인서트라는 뜻입니다. 이 말하는 녀석을 프론트에다가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 커맨드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해주시면은 여러 클립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롤에다 넣어주고, 그러면 B롤이라는 거에는 이렇게 두 개 들어있고 프론트에는 이게 들어있고 강의라는 이벤트를 눌러보면은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키워드 콜렉션이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끌어 넣어준다는 의미는 이 푸티지에다가 B롤이라는 키워드를 붙여주겠다는 의미예요. 제가 만약에 다른 키워드로 컵이라는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끌어서 넣어주면은 B롤에 들어가도 이 영상이 있고 컵에 들어가도 이 영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잘 보이도록 조금 더 키워주고, 이게 기본적인 정리 방법이고요. 그리고 임포트와 키워드 부여를 동시에 하고 싶으실 때는 내가 부여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소스 파일을 드래그해서 임포트 미디어에다가 놔주시면은 들어가 보시면 키워드 부여와 동시에 임포트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콜렉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벤트 안에다가 생성해도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면은 이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파이널 컷이 자동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이걸 누르면은 모든 비디오들이 나오고요. 이걸 누르면은 모든 음악들이 나와요. 음악을 임포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없죠. 그리고 favorites 기능은 좀 고급 기능인데 이 영상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A컷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상태에서 F를 눌러주게 되면은 초록색으로 바뀌고 favorites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진짜 애플 홈페이지에 가면 정말 쉽게 배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까 제가 프로젝트가 시퀀스라고 말했죠? 그래서 시퀀스들이 모아져 있는 것이 프로젝트이고 우린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자동으로 모아주고요. 그리고 내가 A급이라고 했던 것들 또는 거절된 것들 그리고 사용 안 된 푸티지들 이런 식으로 골라보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비디오 에세이를 만드는데 이 기능을 크게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임포트를 끝냈고 이제 이 임포트 된 걸 가지고 시퀀싱을 시작해 볼게요. 시퀀싱을 시작할 때는 New Project라고 된 곳을 클릭해 주던가 아니면은 파일에 들어가서 New Project 이런 식으로 눌러주게 되면 됩니다. 초보자 입장에서 여기를 눌러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영상이라는 요리를 만드는 작업대의 크기와 설정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 강의이므로 그냥 제가 정해 드릴게요.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벤트 설정해 주시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FHD는 1080p 그리고 4K는 그냥 이거 4K 눌러주시고 3840, 2160 이게 일반적인 4K고요. 저는 FHD로 제작할 겁니다. 렌더링은 그냥 이대로 두시면 되고 오디오는 본인이 사용하는 대로, 저는 48kHz로 하는데 44.1로 하셔도 무방하고요. 32는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이상은 유튜브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옵션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놓고 OK. 정말 초보라서 난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은 이 브라우즈 창에서 내가 촬영한 푸티지 위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뉴 프로젝트를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촬영한 거에 맞춰서 알아서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알아서 제가 찍었던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자동으로 설정해주고 OK를 누르면은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조리대를 깔았어요. 제가 깐 조리대는 FHD라는 사이즈의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리대가 생긴 거예요. 여기가 조리대입니다. 자, 이제 제가 찍은 영상을 여기다가 가져와 볼게요. 가장 많이 쓰이는 간단한 단축키들은 제가 알려드리면서 진행할게요. 제가 이렇게 스크럽을 하면서 쓰고 싶은 부분을 찾아볼게요. 찾아보니까 제가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나서 여기서부터 잡아서 쓰고 싶어요. 이럴 때 눌러주는 게 I입니다.
in 할 때 그 I예요. 키보드 I를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요. 그리고 마시는 척 하는 데서 out을 눌러주면 되는데 out이니까 알파벳 O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내가 사용하고 싶은 푸티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뜻이에요.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커맨드 Z를 눌러서 뒤로 가기를 해줬어요. 커맨드 Shift Z를 누르면은 뒤로 가기의 반대인 다시 실행입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E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메인 스토리 라인에 안착하게 되죠.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녀석이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커맨드 플러스를 눌러주시면은 타임라인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커맨드 마이너스를 누르면 타임라인이 축소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움직여가지고 타임라인을 움직일 수 있고요. 트랙패드를 쓰시면은 이런 식으로도 축소 확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확대, 이렇게 하면 축소. 또한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여 주시면은 타임라인을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거꾸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시고 놓는 것처럼 이렇게 바꾸고 싶다고 해봐요. 그럴 때는 이 녀석을 눌러주고 이 시계 표시를 눌러줍니다. 리버스 클립을 눌러주시면은 영상이 거꾸로 돼서 제가 컵을 내려놓는 것으로 바뀌죠. 그리고 영상 빠르게 느리게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키보드 단축키로 하는 게 더 편해요. 커맨드 R을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계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켜주신 다음에 이 드롭다운 메뉴에서 몇 퍼센트 느리게 할 거냐, 몇 퍼센트 빠르게 할 거냐, 커스텀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거꾸로 돌릴 건지 정상적으로 돌릴 건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늘리면은 느려지고요. 36% 속도가 됐고요. 여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주면은 330%로 빨라졌죠.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속도 조절 방법이에요. 이렇게 커피잔을 내려놓고 제가 이거를 끼워가지고 맥에 연결하는 거를 넣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또 아까처럼 이렇게 스크롤을 해주시다가 여기서부터 I를 눌러줘서 시작점을 정하고 이렇게 O를 눌러줘서 아웃점을 정하고 E를 눌러주면은 맨 뒤에 와서 영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 다음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상을 가져올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E가 될 거예요. 블로깅 편집을 할 때 특히나 많이 쓰게 되는 게 이 알파벳 E가 될 거예요. 알파벳 E는 메인 스토리 라인에서 맨 뒤에다가 내가 선택한 녀석을 이렇게 뒤로 붙여주는 게 알파벳 E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알파벳 Q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 위에다가 놓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 녀석을 여기 위에다 놓고 싶다. 그럼 Q를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위에 와서 들어오게 됩니다. 파이널 컷 프로 X가 채택하고 있는 마그네틱 타임라인은 따로 트랙 생성 뭐 이런 거 없어요. 메인 스토리 라인이 중심이고요. 그 위아래로 위로는 영상, 아래로는 오디오 파일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고 따로 트랙을 만든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시퀀싱을 하는 데 있어서 알아서 자리를 만들어주고요. 삭제하게 되면 마치 자석이 붙듯이 앞에 클립과 뒤에 클립을 붙여줍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다 옮기게 되면은 이 자막까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 꼭지가 보이시나요? 이 꼭지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소리고 이렇게 연결된 거는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자동으로 시퀀스를 정리해주는 타임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지만 나중에는 적응이 쉽죠. 딜리트를 누르면은 사라지고요. 딜리트를 누르면 클립 삭제, forward 딜리트를 누르면 공간은 냅두고 클립만 삭제.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요걸 이렇게 헤집고 중간에다가 넣고 싶다. 이렇게 타임바를 여기다가 두고 W를 눌러주시면은 알아서 틈을 비집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Q는 메인 스토리 라인 위에다가 얹기, W는 헤집고 넣기, E는 맨 뒤에다가 붙이기. 이거 세 개는 꼭 기억하세요.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대사가 있는 그런 영상을 편집해 볼게요. 자, 아까 프론트에 들어가면은 제가 말한 이런 영상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편집한 게 보여지고 이 대사가 있는 편집을 할 때는
요 음파를 봐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요 녀석을 눌러주면은 그걸 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6가지 옵션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걸 고르면 돼요. 대사가 있는 녀석을 할 때는 요게 가장 간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워줍니다. 타임라인 크기를. 제가 첫 번째는 NG가 났고 두 번째에서 맞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 타임바를 올려두거나 클릭을 해준 다음에 이 앞부분을 잘라주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것도 가장 많이 쓰이는 단축키니까 알려드릴게요. 옵션 앞쪽 대괄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게 다 없어져요. 자, 그리고 이쪽에 가서도 눌러주시고 여기를 잘라줘야겠죠. 자를 때는 여기서 블레이드를 골라주면 되고 여기 옆에 단축키가 다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겠죠. 블레이드를 눌러주시고 자르고 커서를 옮겨서 아까처럼 옵션 대괄호 앞쪽 이렇게 눌러주시면 편집이 완료됩니다. 만약에 앞쪽이 아니라 뒤쪽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21세기 유망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디오 아티스트 용호수입니다. 안녕하세요. 21세기 유망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에서 잘라가지고 비디오 아티스트 용호수입니다를 날려볼게요. 그러면은 옵션 대괄호 뒤쪽 누르면은 뒤쪽이 날아갑니다. 블레이드의 B를 눌러서 이렇게 잘라주고 커서를 이쪽에 놓고 뒤로 잘라주고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고 싶다 그러면은 커서 이렇게 올려두고 커맨드 B를 눌러도 이렇게 잘립니다. 그래서 여기다 커서 두고 옵션 대괄호 이렇게 해서 잘라줘도 되죠. 다시 뒤로 가기 위해서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를 블레이드 이렇게 잘라서 A를 눌러서 셀렉션 툴로 와줘서 셀렉트를 하고 딜리트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단축키를 이용하면 더 빨라지겠죠? 저는 트랙패드에 손을 아예 안 올리고도 이런 편집은 다 할 수 있어요, 단축키로. 근데 그거는 너무 지엽적인 거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이 정도만 알면 기본적인 편집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쪽을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말을 하기 전에 살짝 요만큼이 남죠? 이런 것들을 처리해 줄 때는 앞에 요거를 누르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콤마 또는 온점을 눌러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왼쪽을 누르면은 왼쪽으로, 오른쪽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쉬프트를 누르고 콤마 또는 온점을 누르면 10프레임씩 움직입니다. 컷과 컷 사이를 조절하는 이 단축키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그냥 잡고 이렇게 당겨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매번 화면을 확대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클립과 클립 사이를 다 다듬었다면은 Shift 빗금 표시를 눌러서 클립과 클립 사이가 제대로 트림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하고 싶다고 해봐요. 트림 도구를 이용해 자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매우 유용한 기능이니 많이 쓰세요. 영상을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밀어가지고 다른 부분을 쓰고 싶다고 해봐요. 트림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클립의 가장자리를 끌어다가 이런 식으로 리플 에딧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중괄호를 방향키 삼아서 해주면은 이렇게 움직이고요. 쉽죠? 옵션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옮기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그네틱 타임라인이라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은 알아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여기서 포지션 툴이 있어요. 포지션 툴을 눌러주고 이렇게 옮기면은 뭉개지지 않으면서 옮길 수 있어요. 마치 프리미어 프로의 타임라인처럼. 이렇게 이 포지션 툴을 사용하면은 프리미어 프로처럼 마그네틱 타임라인을 디세이블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다고 해봐요. 근데 여기에 자료 화면, 뭐 예시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시가 이거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도 소리가 딸려와서 내 목소리에 영향을 받아요. 이럴 때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시고 Expand Audio Components를 눌러주신 다음에 오디오를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단축키로 제가 작업할 때는 Ctrl Option S를 눌러서 이렇게 분리해 준 다음에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 Ctrl Option 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조정을 해준 다음에
다시 컨트롤 옵션 S를 눌러서 닫아줄 수 있는 옵션인데 반해서 컨트롤 쉬프트 S를 누르면은 아예 분리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삭제를 해주셔도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S를 눌러서 이렇게 분리를 해주고 지워도 되고요. 그리고 애초에 영상을 여기서 가져올 때 쉬프트 2를 눌러준 다음에 가져오면은 안 딸려옵니다. 음성이. 자, 이것도 가장 많이 쓰이는 단축키예요. Shift 1을 누르면은 영상하고 같이 딸려오고요. Shift 2를 누르면은 영상만 딸려오고요. Shift 3를 눌러주면은 음성만 딸려옵니다. 그리고 단축키를 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Q를 눌러주면은 음성만 계속 이렇게 와요. 그리고 Shift 1을 눌러준 다음에 Q를 누르면은 음성하고 영상이 같이 와요. 저는 영상만 필요한 거니까 Shift 2를 눌러주고 Q를 눌러서 이렇게 오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클립을 가져올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 그건 여기서 찾아볼 수 있고요. 단축키가 기억 안 나면 여기서 선택해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B롤을 미세 조정할 때도 콤마 또는 온점을 이용해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Shift 콤마는 왼쪽으로 10프레임, Shift 온점은 오른쪽으로 10프레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메인 스토리 라인에서는 트림 툴을 이용했을 때처럼 슬라이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인서트를 메인 스토리 라인에다가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클립을 비활성화 시켰다가 활성화 시켰다가 이런 걸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키보드에서 V를 눌러주시면은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클립이 이런 식으로 비활성화가 되면은 이 클립은 보이지 않고 아래에 있는 메인 스토리 라인이 보이게 됩니다. 21세기 유망 직업 비디오 아티스트 용호수입니다. 다시 V를 눌러서 켜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V를 눌러도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한영키 설정을 영어로 해놨는지, 한글로 돼 있을 때는 알파벳 단축키가 먹지 않으니까 지금 키보드가 한글인지 영어인지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악을 넣어줄 수도 있는데 음악 임포팅 하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파이널 컷은 사운드 이펙트가 기본적으로 내장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아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걸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징글스라고 있어요. 징글스. 어떤 무드를 잡아주는 기본적인 스톡 사운드들이 기본적으로 파이널 컷에 내장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넣어보자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걸 끌어서 이렇게 놔주면 되겠죠. 근데 엄청 기네요. 우리 아까 했던 걸 생각해 볼까요? I를 눌러주고 O를 눌러주면은 요것만 오게 될 거고, Q를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W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해집고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E를 눌러주면은 맨 뒤에 와서 생기겠죠. 인서트된 사운드 클립은 우측 상단의 이 인스펙터 탭에서 볼륨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또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드래그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끌어다가 페이드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또는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서 1dB씩 음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강의 영상을 제가 편집해 놓은 것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더 해볼게요. 자, 파일, 오픈 라이브러리, 영상 시퀀싱 강의. 네. 자, 제가 작업하던 건데 안녕하세요. 21세기 유망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비디오 아티스트라고 하는 데서 비디오 아티스트라는 텍스트를 나오게 해볼게요.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이런 타이틀이 생기고요. 원하는 크기에 맞도록 드래그해서 만들어주고요. 우측 상단에 인스펙터 탭으로 가줍니다. 이 녀석을 눌러주면은 온갖 파라미터가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는 글씨체 고르고 사이즈 고르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은 요거를 다 해놓고 나서 여기서 내려서 Format Attributes 또는 Appearance Attributes, Save all Format and Appearance Attributes. 포맷은 크기 빼고 형식적인 것들만 저장하는 거고, 모습만 저장하느냐 전부 다 저장하느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프리셋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심플 F를 선택해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크기를 알맞게 크게 해주시고 원하는 위치로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운데 정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이 나타날 때 해주시면 정확합니다. 비디오 아티스트 이렇게 쳐주시면은 유망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디오 아티스트 용호수입니다. 지금 하는 튜토리얼은 제가 여기가 좀 남네요. 중괄호, 이쪽도 중괄호. 파이널 컷을 반나절 만에 정복해보는 여기서 파이널 컷을 이라고 할 때 여기다가 그림을 넣어 볼게요. 파이널 컷 프로 .png 이런 이미지를 찾았다고 해요. 그러면은 저장을 하겠죠. Save image as 다운로드에다가 저장을 하고 파인더에서 켜주신 다음에 파이널 컷으로 가서 이거를 끌어다가 B롤이겠죠? B롤에다가 한번 넣어줘 볼게요. 그러면은 알아서 임포트가 되고요. 우리가 설정에서 Copy to Library Storage Location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이미지를 삭제해도 이 번들 파일 안에 이 이미지 파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가져와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오늘은 파이널 컷을 나오게 해서 여기가 파이널 컷을 이니까 이렇게 이 녀석을 클릭해주고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각종 파라미터가 나옵니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확대하거나 줄여줄 수 있고요. 포지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옮겨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을 클릭해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옮기는 게 끝났으면은 이렇게 떼서 다시 돌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디스톨트를 이용해서 파이널 컷이 마치 여기에 이 노트북에 맞게 있는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짠! 신기하죠? 이 드롭다운 메뉴에서 트랜스폼이 이 트랜스폼에 해당하는 거고 크롭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디스톨트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움직이기, 파라미터로 움직이기. 오늘은 파이널 컷을 반나절 만에 정복해보는 그런 클래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반나절 만에를 제가 강조하고 싶다고 해봐요. 그래서 제 얼굴에다가 클로즈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쪽을 일단 분리시켜줘야겠죠? 여기에 놓고 커맨드 B를 눌러서 잘라주고 커맨드 B를 눌러서 또 잘라줄게요. 이 반나절 만에란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펙트 창에서 트랜스폼에 들어가서 스케일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트랜스폼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움직여주면 돼요. 그러면 오늘은 파이널 컷을 반나절 만에 정복해보는 그런 클래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쉽죠? 그런 클래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런 클래스에서 제가 이쪽에서 그런 클래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고 여기다 파이널 컷 로고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심심하니까. B를 누르면 블레이드 툴이었죠? 잘라주고 A를 누르면은 셀렉션 툴이죠? 셀렉트 해주고 크롭 기능을 이용해서 왼쪽을 잘라주고 그리고 포지셔닝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옮겨주고 아까 이 녀석을 이렇게 옮겨주고 이 사진을 트랜스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조절해주고 이렇게 넣어주면 짠! 그런 클래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의 시리즈로서 자 이제 자르고 밀고 붙이고 당기고 화면 확대하고 옮기고 속도 조절하고 이런 거 다 했어요. 하나 안 한 거 있죠? 애니메이션 넣기. 이 클립에서 제가 말하면서 점점 확대되는 효과를 넣고 싶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녀석을 눌러줍니다.
키프레임을 더해주는 거예요. 키프레임을 눌러주고 맨 뒤로 가서 한 칸 뒤로 와줘서 한 칸 뒤로 와줘야겠죠? 맨 끝으로 가면은 요 다음 영상을 보여주는 거니까 맨 뒤로 가서 한 칸 앞으로 와서 이렇게 살짝 해주면은 말하면서 점점 제가 확대되는 이런 효과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제가 말하면서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해보고 싶다고 해봐요. 이 녀석을 이렇게 확대해 준 다음에 트랜스폼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 얼굴에 맞춰주고 여기서 포지션을 눌러주시고 맨 뒷프레임으로 가서 화살표로 한 칸만 가주시면은 맨 뒷프레임이 되겠죠. 포지션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지금 하는 튜토리얼은 제가 앞으로 튜토리얼을 줄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은퇴 전에 정리해드리는 시리즈 중에 하나로서 오늘은 파이널 컷을 반나절 만에 정복해보는 그런 클래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드롭다운 메뉴에 있는 트랜스폼 기능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넣는 방법, 제일 직관적이죠. 트랜스폼을 눌러주시고 맨 앞 프레임으로 와서 확대를 50% 사이즈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작아졌죠?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 녀석을 눌러주면은 애니메이트를 활성화하는 거예요. 이 푸티지의 마지막 프레임으로 와서 이 녀석을 확대하고 이렇게 옮기게 되면은 이 영상의 시리즈로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애니메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완료가 됐으면 Done 요거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크기를 다시 Fit으로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을 재생해 보니까 이렇게 붙어있는 게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요거를 잘라내고 여기다가 파이널 컷 로고를 그냥 중간에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 녀석을 여기로 복사를 해야 되죠. 복사를 할 때는 커맨드 C, 커맨드 V 해도 되지만 컨트롤 G를 눌러서 뒤로 가고 이 녀석을 누르고 옵션을 눌러서 이렇게 옮겨 주셔도 됩니다. 이것도 사이즈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놔보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사용했던 배경음악이 오디오 올리에 들어가면 있겠죠? 네, 있네요. 네, 요 정도만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음악이 크다가 뒤에서는 작아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R키를 눌러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아까 기억나죠? Range Selection 범위 선택 툴이죠. 해주시고 이렇게 소리를 24dB 정도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조절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해서 틀어주시면 안녕하세요. 21세기 유망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디오 아티스트 용호수입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가 좀 작죠? 제가 지금 봤을 때 제 목소리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21세기 유망 작죠? 하나를 골라서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이쪽을 눌러주게 되면은 영상 이펙트하고 음향 이펙트가 나오는데 오늘 강의가 반나절 완성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펙트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에 들어가서 리미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일 간단하고 효율이 좋습니다. 드래그해서 놓아주시면 적용이 되고요. 음향 칸에 가주시면 이펙트가 적용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올려주시기만 해도 소리가 굉장히 단단해져요. 안녕하세요. 21세기 유망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디오 아티스트 용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네모를 누르면은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트라이얼 앤 에러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음향 효과를 나머지 푸티지에다가 다 복사를 해줄 거예요. 나머지 녀석들을 다 눌러주고 커맨드 쉬프트 V를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서 고를 수 있어요. 리미터가 선택돼 있죠?
리미터만 옮겨줄 거니까 리미터를 눌러주고 페이스트를 눌러주면 다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자연스러운 트랜지션을 주고 싶어요. 이 나비 넥타이 모양을 눌러주시면 트랜지션 목록들이 뜹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산 것도 있고 뭐 다운로드 받은 것도 있고 이래서 많은데, 제일 기본적으로 디졸브, 크로스 디졸브 이것만 사용하시면 돼요. 파이널 컷 기본 트랜지션으로 이것이 지정이 원래부터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 부분을 누르고 커맨드 T를 눌러서 적용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어요. 트랜지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랜지션이야말로 효과적으로 영상을 촌스럽게 만드는 수단이기 때문에 처음에 영상 만드실 때는 딱 2개만 쓰세요. 그냥 자르는 컷 하고요. 그리고 크로스 디졸브 요 2가지만 쓰시고, 제일 기본적인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좀 익숙해졌고 나의 의도에 따라서 뭔가를 넣고 싶다 할 때 다운로드를 따로 받으셔도 되고 구매를 하셔도 되고 파이널 컷에 내장되어 있는 걸 쓰셔도 되고, 여튼 드래그해서 넣기만 하면은 어떤 효과든지 넣을 수 있고요. 파이널 컷이 좋은 점이 이런 식으로 프리뷰가 가능해요. 이게 뭐지? 아, 플래시구나. 이게 뭐지? 아, 렌즈 플레어구나. 그래서 프리뷰를 보고 마음에 든다 싶으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오늘은 트랜지션이 되죠. 트랜지션도 다듬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트랜지션이 길어지고요. 이렇게 하면 짧아지고요. 그리고 여기를 눌러서 옮기면은 옮겨지고, 여기를 누르면은 앞쪽 푸티지를 트리밍 할 수 있고요. 여기를 누르면 뒤쪽 푸티지를 트리밍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눌러서 딜리트를 눌러주시면은 트랜지션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제 색 보정을 해야겠죠? 파이널 컷에는 색 보정 레이어라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라고 드래곤 레이크 랩에서 아래다가 첨부해 드렸으니까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설치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으로 타이틀 란에 가서 보시면은 어저스먼트 레이어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컬러 그레이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선택된 색 보정 레이어는 이 색 보정 레이어 아래에 있는 모든 영상에 같은 보정 효과를 주는 그런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에다가 색 보정을 하면은 이 레이어 밑에 있는 모든 클립들에 같은 색 보정 효과가 적용됩니다. 저는 컬러 그레이딩을 염두에 두고 물 빠진 느낌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지, 애초에 컬러가 다 있는 채로 영상을 찍으셨다면은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겠죠? 컬러 그레이딩을 해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약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컬러 그레이딩을 했고요. 컨텐츠를 만드실 때 더빙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제가 맥북에다가 SD카드 리더기를 꼽고 SD카드를 꽂는 이 장면에다가 제가 보이스 오버를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단축키는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옵션, 코맨드, 숫자 8 이렇게 누르면은 보이스 레코더가 생겨요. 인풋 장치를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디오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채널 2번에서 제 마이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니터는 오프를 해줄게요. 왜냐면 제 오디오 인터페이스 자체에서 제가 들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ON을 하면은 메아리 치는 것처럼 되거든요. 네. 저는 별로 끄시면 좋습니다. 레코딩 할 때 카운트 다운 해주시고 다른 음악이 있으면은 그 음악들은 다 음소거를 해서 내가 대사를 읽는 데에 방해를 안 해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Create Audition from Takes 이 기능은 켜주시면 좋습니다. 여러 개를 녹음하고 가장 베스트 테이크를 찾을 수 있거든요. 자, 녹음해 볼게요. 맥북에는 SD카드 리더기가 없어서 이렇게 비싼 걸 사서 꼽아줘야 됩니다. 자, 녹음을 한번 했어요. 제가 녹음한 게 여기 나오죠? 근데 이게 최상이 아닌 것 같아. 한 번 더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이거 한 번 더 눌러주면 돼요. 맥북에는 SD카드 리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비싼 이거를 사서 이렇게 꼽아줘야 돼요. 뭐 제가 대사를 보고 읽는 게 아니라 말이 좀 바뀌었는데, 자,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대화창이 있거든요. 요거 눌러주시면은 첫 번째 테이크, 두 번째 테이크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테이크를 선택해주고 한번 들어보고, 맥북에는 SD카드 리더기가 없어서 이렇게 비싼 걸 사서 꼽아줘야 됩니다.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네요. 두 번째 테이크 볼게요. 맥북에는 SD카드 리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비싼 이거를 사서, 좀 구어체 느낌이 나죠? 전 이걸로 갈게요. 그러면은 done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사이를 트리밍을 해주고 싶다, 이럴 때는 컨트롤 G를 눌러서 이렇게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줬어요. 지금 뭔가 보호막이 하나 생겼죠? 이게 메인 스토리 라인 이외에 이만큼 길이를 가진 별도의 스토리 라인을 만든 거예요. 잘라주고 잘라주고 삭제를 하면은 알아서 붙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중간을 잘라주면은 이렇게 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옵션 대괄호 이렇게 잘라줘도 되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맥북에는 SD카드 리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비싼 이거를 사서 이렇게 꼽아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엑스포트를 해보겠습니다. 2시간째 찍고 있는데, 자, 이쪽에 보면은 이게 공유하기 버튼이에요. 이거는 제 용도에 맞게 고쳐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보이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Add Destination을 누르고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할 수 있는 옵션도 있지만, 어차피 저는 엑스포트된 파일을 따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Add Destination, Export 파일 이렇게 생기고, 여기서 비디오 앤 오디오 H.264 유튜브에다 할 거니까, 엑스포트가 완료되면은 뭘 할 거냐인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꺼주시면 되고, 닫아주신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세팅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비디오하고 오디오 다 들어가고 H.264고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Next를 누르고 내가 저장할 위치를 정해주면 되겠죠. 내가 저장할 위치는 영상 시퀀서 강의, 여기서 엑스포트란 파일에 넣어주겠어. 이렇게 한 다음에 2강 이렇게 해서 세이브 누르면은 저장이 됩니다. 얼마나 됐는지 보이질 않네? 이럴 때는 커맨드 9를 눌러주시면 돼요. 물론 이 녀석을 눌러서 이렇게 켜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다 되면은 show를 누르면은 내가 방금 엑스포트한 게 이렇게 떠 있죠.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는 썸네일을 만들겠죠. 유튜브를 위한. 내가 썸네일을 이걸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커서를 여기다 두고요. 다시 여기 들어가서 Save Current Frame이라는 옵션을 눌러주시고, 이 프레임을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줘요. 근데 유튜브에 올릴 때는 세팅에 들어가서 요거를 JPEG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Next를 누르고 썸네일 이렇게 해서 Save 눌러주시고 기다리면 다 됐다고 나오죠? 그러면 Show 누르면은 이렇게 만든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그냥 썸네일로 쓰시면 돼요. 요거 작업 다 끝났으니까 요거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라이브러리를 눌러주시고 파일에 들어가서 Delete Generated Library Files를 먼저 해줍니다. 저는 복잡한 작업을 하게 되다 보면은 파이널 컷이 뭔가 생성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용량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거를 한번 눌러서, 저는 다 삭제해 주는데 요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삭제를 해주시고 OK를 누르고, 그 다음에 Consolidate Library Media 이렇게 해주시면은 Consolidate가 여러 가지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합체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지도 모르는 것들, 파이널 컷 번들 안으로 푸티지를 복사 안 하고 임포트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해가지고 파이널 컷 번들 안으로 다 집어넣어주는 기능이에요. Optimize Media, Proxy Media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 용량이 커지니까 체크하지 말고 OK를 해주시면은
저는 이미 다 넣어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할 게 없다고 나오는데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은 안전하게 다 모아줍니다. 그래서 OK를 누르고 영상 시퀀싱 강의라는 이 파이널 컷 번들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것 자체가 영상을 담아둔 하나의 폴더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파인더가 하는 기능을 파이널 컷 번들 안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푸티지와 소스들을 포함한 파이널 컷 번들을 복사해서 안전한 저장 공간으로 복사를 하거나 이동을 해주면은 작업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보관을 하거나 백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파이널 컷을 거치지 않고 파인더 자체에서 보고 싶을 때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쇼 패키지 컨텐츠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었던 이벤트의 이름이 나와요. 이 이벤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이벤트와 관련된 모든 파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리지널 미디어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옮겨뒀던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파인더에서 띄우면은 해당 파일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컷 자체가 영상 라이브러리화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란 거를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고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는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128기가짜리 메모리 카드가 다 돼서 자,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영상 시퀀싱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맥에서만 구동되지만 그래서 가볍고 빠르고 그리고 특히나 트랙패드, 라이브러리 기능, 마그네틱 타임라인 이런 것 등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직관성이 있는 그래서 영화나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에 적합한 하지만 정밀한 편집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는 파이널 컷 X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임포트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시퀀싱을 하는지 알아봤고 시퀀싱 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엑스포트를 하는지 그리고 엑스포트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까지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영상 언어라는 표현 방식을 대중들에게 보급하기 위함이거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영상을 입문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See you soon, guys!